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코칭 전문가 과정, 기초과정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코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동기부여자의 역할입니다. 인간의 동기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게 있지만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의 중요한 동기는 자기결정성 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결정성 동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동기를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양분화해서 설명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는 내적 동기에 의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외적 동기에 의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양분화했거든요. 근데 인간의 동기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동시에 동기가 있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시한 것이 대시라는 학자인데 그분이 얘기할 때 떤 거냐면 이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연소선상에 두는 거예요. 연소선상에 두고 그 내 동기가 그 선 위에 어느 지점에 있다. 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결정을 한 동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했던 이론이 자기결정성 동기입니다. 이 자기결정성 동기를 향상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지지를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학습자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주었을 때 이 학습자는 자기 스스로 그 학습 동기를 결정을 한다라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동기부여를 학습 코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교육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바람직하게 하는 행동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학습자의 어떤 잠재력을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이겠죠. 또한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하면 어떤 가르치는 기술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것이 학습 코치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지원자의 역할입니다. 학습 향상을 위해서 어떤 효과적인 학습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어떤 물리적인 지원도 될 수 있을 거고 심리적이거나 환경적인 지원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지원들도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학습 코치의 역할이라고 보아집니다. 학습 코칭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기부여자겠죠. 떤 동기부여냐면 자기 주도력을 향상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자기 결정성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고 학습에 있어서도 본인이 자신이 그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대시 연구에서 보면 자기 결정성 학습 동기를 향상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지지라고 합니다. 사회적 지지라고 하면 뭐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활동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코치들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 주도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 조절력을 향상하는 겁니다. 자기 조절력은 합리적이고 어떤 대안적인 사고로 만들어지는 그런 조절력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것은 시간 관리라든지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 관리들을 포함을 하는 건데 자신의 또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고 또 학습에 맞춰서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것이겠죠. 사회관계도 마찬가지고 심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학습에 맞는 마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조절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겁니다. 어떤 최종 목표일 수도 있기도 하고 한데 학업 성취로 우리가 학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학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이제 학습 코치들은 어떤
그 주의 집중력의 기술이라든지 노트 필기의 기술이라든지 그 시험 전략에 대한 기술, 이런 기술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능력이 향상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하는 것인데, 메타인지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메타인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인 것 같아요. 독서를 통해서 자기 이제 사고력을 넓히고 깊이 있게 하는 어떤 그 능력들이 갖추어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메타인지가 발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독서의 하는 이게 목적이, 독서의 목적은 비판적인 사고하고 유추할 수 있는 사고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인지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독서 활동으로 충분하게 키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메타인지의 능력이 향상이 되었을 때 학업 성취도에 상당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학습 코칭의 목적에 따라서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 학교급에 따라서 그 목표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어떤 학습 코칭의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목표의 우선순위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목표가 배경 지식을 넓히는 겁니다. 배경 지식이라고 하면 학습에 관련된 배경 지식도 있지만, 초등학교 때는 상당하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충분한 시간이 허락되기 때문에 학습과 관련된 지식, 이것은 너무나 협소한 지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경험에 의해서 다양한 지식들이 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죠. 초등학교의 교과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과에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학에서는 초등학교 수학이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을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학교에서의 어떤 문제가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거고요. 그랬을 때, 이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책을 통해서라든지, 엉뚱한 생각을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조금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교과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이때의 교과는 고등학교 때 심화되어지는 교육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교과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진로입니다. 진로. 중학교 때는 진로 뭐 학기제도 있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어떤 방향성을 정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바로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요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또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직업들에 대해서 소개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배경 지식입니다. 아직까지는 중학교 때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어, 여행이라든지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도 좀 필요하고요. 이제 이때부터는 지식과 관련된, 학교 학습과 관련된 지식들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세계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면은 되게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배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들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를 볼게요. 고등학교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이겠죠. 바로 대입의 반영이 바로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은 또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입시입니다. 입시의 정보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조금씩 아셔야 돼요. 이 입시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 정보에 대해서 코치들은 학생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에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로입니다. 진로의 부분은 입시에서도 결정적이고요. 고등학교 생기부에서는 사실 결정적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시작하게 되어지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학습 코칭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학습 코칭을 하고자 오거나 이제 왔을 때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학습 코칭을 시작할 것인지, 학습 코칭을 시작하기 전에 이 학생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어떤 단계의 학습 코칭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습 이력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학습 이력이라고 하면 이제 사교육의 어떤 그 경험이나 사교육의 뭐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뭐 이게 선호하는 과목이 어떤 것인지, 싫어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성적이나 뭐 학습 환경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먼저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능력에 대한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학습 능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뭐 학습 동기가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는 상태인가, 그리고 학업 효능감, 이 아이가 얼마나 이제 자신감 있게 학업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학습 스타일입니다. 이 학생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그런 부분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었다면 학습 코칭은 어느 단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학습자를 관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느 단계에서부터 학습 코칭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것들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심리 검사라든지 학습 검사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 양적인 그 자료를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관찰입니다. 관찰. 관찰에 의해서 이 아이들을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스 코치가 되려면 이런 관찰력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스 코칭을 어느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단계들의 특성을 뭐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단계들을 아셔야 내가 어느 단계에서부터 학습 코칭을 시작할까라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초급 단계, 준비 단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기초적인 준비 단계에서는 학습 능력과 어떤 상황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학생이 왔다면 이 학생의 이제 학습 능력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 아이의 어떤 상황에서 학습 코칭을 하러 왔는지 이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거기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제 준비 단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입문 단계입니다. 입문 단계는 학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지, 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조금 크게 얘기를 하면 이 아이의 학습 동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학습 동기가 안 되었거나 자신감이 뭐 없거나 한다고 하면 입문 단계에서부터 학습 동기를 먼저 끌어올리는 그런 코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초급 단계입니다. 초급 단계는 이제 학업에 대한 성취에 대한 부분들로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교과를 코칭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는 다양하게 공부하는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 아이가 성적이 좋은 과목과 그렇지 않는 과목들을 조금 구분해서 어느 과목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더 단단하게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성적이 좋지 않는 과목들을 끌어올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급 단계에서는 학습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학습 향상에, 학업 성취에 어떤 목적을 둘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급 단계입니다. 중급 단계는 이제 학습 성과를 형성을 하는 건데, 이제 자기 조절력을 키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하는 습관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항상 뒤늦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습에 밀린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단계에서 학습에 대한 습관들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급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주도 학습을 이제 완성하는 단계인데, 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목표 설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것을 수정하고 조절해 나가는 그런 학습 방법인데, 고급 단계에서 이 단계를, 고급 단계에서 이런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완성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고급 단계에서는 그렇게 학습 코칭하는 것이 길지가 않을 수도 있겠죠. 빠르게 자신이 자기주도 학습의 습관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학생이니까 이 고급 단계에서도 시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서 그 단계에서부터 천천히 그 목표를 이루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